15. 사냥터는 그리 멀지 않은 조그마한 사시나무 숲속을 흐르는 시냇가에 있었다. 삼림 기슭에 다다르자 레위는 마차를 내려 이미 눈이 풀리고 이기가 자란 수렁진 숲속의 공터 한 구석으로 오블론스키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쪽 기슭의 쌍갈래 봇나무 곁으로 돌아와서 밑둥이 말라 죽은 가지에 엽총을 세워놓고 까프단을 벗고 허리띠를 졸라맨 후 두 팔의 운동이 자유로운가 어떤가를 시험해 보았다. 그의 뒤를 따라온 회색빛의 늙은 사냥개 라스카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귀를 솔깃하였다. 해는 바야흐로 큰 숲을 너머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의 빛발 속에서 사시나무 숲 여기저기에 드문드문 널려있는 봇나무들이 방금이라도 터져나올 듯 순이 통통 부풀어 오른 가지를 축 늘어뜨린 채 뚜렷한 선을 그려내고 있었다. 아직 눈이 채 풀리지 않은 저쪽 밀림 속에서는 귀에 들릴락 말락 돌돌 소리를 내며 눈서기가 오불꼬불 좁다란 시내를 이루어 흘러내렸다. 조그마한 맷새들이 지지배배 지저귀며 가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녔다. 죽은 듯이 고요한 정막 속에서 땅이 풀리고 풀이 자람으로 하여 움직이는 묵은 잎에 바스대는 소리가 들리었다. 참 자연이란 풀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알리는군. 뾰족하니 도단한 어린 풀잎 곁에서 이슬에 젖은 누리끼레한 묵은 사시나무 잎이 살랑 움직이는 것을 눈여겨보며 레위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그는 우두커니 한자리에 선 채 자연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축축히 젖은 발밑에 이끼 낀 땅을 살펴보는가 하면 귀를 도사리고 있는 라스카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 눈앞 산 아래에 펼쳐진 무연한 벌거숭이 수림을 바라보기도 하고 허연 조각구름에 뒤덮인 흐릿한 하늘을 우러러보기도 하였다. 산매가 한 마리 소리 없이 날개를 휘저으며 멀리 저쪽 수림의 아득한 상공을 날아 지나갔다. 그러자 또 한 마리가 꽃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새들은 점점 소리를 높여 귀가 아프도록 숲속에서 지저귀었다. 어딘가 멀지 않은 곳에서 부엉이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라스카는 부르르 몸을 떨며 조심스레 몇 발자국 걸어 나가더니 머리를 기우뚱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개울 건너에서 뻐꾹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은 뻐꾹뻐꾹하고 두어 번 예사스런 울음소리를 내더니 이윽고는 거신 소리로 변하여 마구 덤벼치며 나중에는 영 헛갈린 소리를 내었다. 저것 보게, 벌써 뻐꾹새가 우는군 하고 부스럭부스럭 숲속에서 나오며 스테판 아르까지치가 말을 던졌다. 나도 들었네. 레위는 저기 못마땅한 듯 자기 스스로도 불쾌하게 들리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리며 이렇게 대꾸하였다. 이제 곧 나타날 텐데.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모습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레윈의 눈에는 성냥을 긋는 환한 불만이 보였다. 그 불빛은 이내 빨간 담배 불지와 파란 연기로 변하였다. 제깍제깍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격치 물리는 소리가 울렸다. 근데 저건 또 무슨 소린가? 마치 망아지가 응석을 부리며 목청을 돋구어 울어대는 듯한 긴 울음소리에 레윈의 주의를 끌면서 오블론스키가 물었다. 아, 그걸 모르나? 저건 수토끼가 우는 소리라네. 참, 말을 그만하게. 저것 봐, 날아오네. 하고 레윈은 격철을 올리면서 거의 외치다시피 하였다. 먼 발치에서 휘파람 소리 같은 가냘픈 소리가 들리더니 사냥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고르러운 박자로 2초의 간격을 두고 두 번, 세 번 그 소리는 반복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난 뒤에는 이미 목에 걸린 듯한 거신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레위는 좌우를 분주히 살피었다. 그러자 저 앞쪽 부드러운 햇순이 뒤엉킨 사시나무 수부의 흐릿한 저녁 하늘에 날아오는 새의 그림자가 보이었다. 새는 곧바로 그에게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쪽쪽한
찢는 듯한 그 목 깔린 울음소리는 바로 귀바퀴 우에서 들리었다. 이제는 이미 새의 기다란 부리와 목이 보였다. 그래 레위는 얼른 총을 들어 겨냥을 하는데 그 순간 오블론스키가 서있던 숲속에서 벙긋 시뻘건 번갯불이 일었다. 새는 쏜살같이 아래로 내리꼰지더니 다시 우로 날아올라갔다. 다시 우로 날아올라갔다. 재차 번갯불이 번쩍이고 쾅 총성이 울리었다. 그러자 새란 놈은 마치 공중에서 몸을 가누려는 듯 대구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멈칫 한자리에 서서 일순간 그대로 허우적거리더니 철썩 수렁진 땅 위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거 허탕을 쳤나? 하고 스제판 아르까지치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욱한 연기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아니 여기 있네. 하고 레위는 라스카를 손짓하였다. 사냥개는 한쪽 귀를 쫑긋 세우고 털이 북실한 꼬리를 높이 휘저으며 마치 이 쾌감을 조금치라도 더 오래 끌려는 듯이 미소를 담은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주인 앞에 죽은 새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참, 자네 성공을 축하하네. 하고 레위는 치사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이 도요새를 쏘아 떨군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데서 은근히 부러운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바른 쪽 총신이 더럽게 헛방을 놓았는걸. 총에 장탄을 하면서 스제판 아르까지치가 말하였다. 쉬, 또 날아오네. 아닌 게 아니라 참말 째는 듯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한 번 두 번 재빨리 연이어 들려왔다. 도요새가 두 마리 서로 쫓기거니 희롱하며 울음소리는 내지 않고 다만 휘파람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두 사냥꾼의 꼭대기 위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총성이 네 방 연거푸 울렸다. 그러자 도요새는 제비처럼 휙 방향을 돌려 그만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사냥은 매우 성적이 좋았다. 스제판 아르까지치는 두 마리를 더 잡고 레윈도 두 마리를 쏘아 떨구었다. 그러나 그중 한 마리는 종시 찾지 못하고 말았다. 땅거미가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서쪽 하늘에는 벌써 은빛 밝은 금성이 낮추 드리워 본나무 숲 뒤에서 다정스럽게 반짝이고 저 높은 동쪽 하늘에는 이미 우물한 북극성이 빨간 빛을 던지고 있었다. 레위는 자기 머리 위에 밤하늘에 까물거리는 웅성의 별을 찾았다가는 놓치곤 하였다. 도요새는 이미 날아오르는 놈이 없었으나 레위는 지금 본나무 가지보다 낮게 보이는 금성이 가지 위로 떠오르고 웅성의 뭇별이 모두 뚜렷하여 질 때까지 내쳐 기다려보기로 할 적정이었다. 어언간 금성은 벌써 본나무 가지 위로 솟아오르고 웅성의 이륜차는 그 수레채와 함께 이미 암청색 하늘에 뚜렷이 바라보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만 돌아가지 않으려나? 하고 스제판 아르까지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풀 속은 이미 쥐죽은 듯 고요하고 참새 한 날이 훨씬 하지 않았다. 좀 더 있어 보자고 하고 레윈이 대답하였다. 글쎄 좋을 대로 하세. 그들은 지금 서로 10대 발자국 떨어져 서 있었다. 여보게 스티바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레윈이 불쑥 말을 걸었다. 기어이 자넨 나한테 그 말을 안 할 텐가? 자네 처제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언제 하는지 말이네. 레윈은 자기 마음이 더없이 굳건하고 침착함을 느끼고 있어 설사 어떤 대답이 나오기로 자기는 끄떡도 안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스제판 아르까지치의 대답은 그에게 있어 천만 뜻밖이었다. 전에도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역시 그럴 경황이 없다네. 그앤 병이 몹시 심해서 의사들이 권고하는 대로 지금 외국에 전지요양 가 있는 참이야. 생명이 위독할 지경이라니. 아니 뭐라고? 레위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심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쩌면 그 여자가...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한편 라스카는 귀를 도사리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매우 못마땅한 듯 두 친구를 흘겨보기도 하였다. 하필 지금 여기서 이야기판을 벌려놓을 건 뭐람? 하고 라스카는 생각하는 상 싶었다. 새가 날아오를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오는군. 영락없이 놓쳤는걸. 이렇게 사냥개는 혼자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두 친구는 문득 귀청을 찢는 듯한
새된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그래 두 친구는 불이 나게 엽총을 움켜쥐었다. 두 개의 번갯불이 동시에 번쩍이고 탕탕 두 방의 총성이 일시에 울리었다. 높은 하늘을 날던 도요새는 삽시에 날개를 거두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휘어뜨리며 숲속에 떨어졌다. 이건 멋지군. 공동의 수확인걸? 레위는 이렇게 외치며 라스카와 함께 도요새를 찾으러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아, 그래. 무엇이 불쾌한 일이 있었더라? 하고 그는 돌이켜 생각하였다. 응, 그래. 끼찌가 앓는다지. 그러니 어쩌겠나. 거참 안 됐는걸.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아, 찾았군. 참 영리하기도. 라스카의 입에서 아직 따스한 기운이 도는 새를 꺼내어 가득 차다시피 된 사냥꾸러기에 넣으면서 찾았어, 스티바. 하고 그는 소리를 질렀다.